자, 이제 궁금한 것은 총선 이후 전국, 우리 전국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특히 더 강화된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해야 할 역할은 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원로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이번 선거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선거 결과 오늘 뭐 선거 바로 다음 날이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니 뭐 특별히 평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교수 예? 대개 예상하던 대로 됐던데.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대개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아. 아직 이게 그럼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지만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이 정도 안 나오겠냐. 아. 그런 그냥 그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라는 게 지금 뭐 민주당의 압승, 저 국민의힘의 예, 참패인데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왜 했고요. 정해져 있다고 아니 보셨어요? 워낙 윤 대통령이 뭐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국민한테. 아. 예. 신뢰를 잃었다 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정치권에 없던 인물, 국민적으로 인기가 높던 네. 인물을 전면에 네. 내세우는 전략을 네. 썼고 네. 실제로 초반에 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그랬죠. 근데 왜 이게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저걸 행보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단편적이지만 네. 텔레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그 당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을 모셔왔을 때 예. 그 총선에 대비해서 모셔온 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 한 사람을 내세워서 지금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을 면밀하게 짰어야 돼요. 이게 아. 선거 운 기간이 되게 얼마면은 예. 초반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중반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아하. 중반에 어떻게 메시지를 낸다. 이게 있어야 돼요. 네. 그 전략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당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막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비난만 하면 음. 그건 여당 비대위원장이 아닌 거예요. 아. 근데 계속 그렇게 메시지가 가는 걸 보고 제가 '저거 실패한다.' 사람은 참신하게 어떻게 잘 했어요. 모셔왔는데 예. 전략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예. 가더라. 근데 메시지가 점점 가면서 계속 막 상대방 비난하는 쪽으로 강도가 더 세지니까 어. 여당 호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역시 전술 전략의 그렇죠. 실패라고. 무슨 전략이 있었나 싶어요. 사실 그게 어. 쉬운 것 같아도 예예. 선거 기획하는 사람은 예. 다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전체적으로 상황이 이렇고 저쪽 메시지가 이러니까 음. 우리는 초반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중반에 이걸 기본적인 기획을 해 놓고 음. 이제 선거운동 시작되면 봐서 또 바꾸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음. 그런 전략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역시 그러면은 애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초청해 올 네. 때 이 전문가나 원로들이 우려했던 거 정치의 경험이 없는 네. 즉 장관으로서 이제 두각을 네. 나타내고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좋았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게 좀 걱정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예.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역시 저는 뭐 정치 경험도 경험이지만 이 대중의 환호가 사람을 현혹시킨다고요. 어. 흥분을 시키고. 어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던 분이 예예. 가는 데마다 어쨌든 뭐 동원하는 군중이든 뭐든 간에 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 환호와 뭐 가는 데마다 그랬잖아요. 음. 이게 사람을 상당히 흥분시킨다고요. 음. 도취시키고. 음. 근데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지켜보면서 한 위원장이 인제 저기에 슬슬 도취하기 시작했구나. 저러면 안 어. 되는데 하는 생각을 혼자 한 일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어떤 걸 보면은 '도취했구나.' 이런 게 느껴지 보면 알죠. 가는 거 그래요? 보면. 예, 그리고 메시지가 솔직히 무슨 전략으로 저렇게 메시지를 내는지 아. 갈수록 네거티브를 세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하면 안 돼요, 여당 후보는. 예. 그렇습니까? 결국 전술 전략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왜 불기 시작했는가 이 부분인데요.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어떤 정책의 기조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아니었겠습니까? 불만이 그게 많죠. 해소되지 불만과 않으면 불신이 많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한테 "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해라." 음 그래야만 국민이 표를 줄 테니까 그렇게 써야 이렇게 돼요. 했어야 돼요. 예. 아. 근데 중간에 보니까 막 또 이상하게 견제라고 그러더래요. 그만둬라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세상에 지금 선거를 치르는 여당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건 도대체 기본 상식의 문제지.
아. 무슨 전략 전술의 차원이 아니라 기본 상식의 문제 그럼 아니에요.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질 경우에는 "나를 밟고 가라." 뭐 이 정도가 돼야 그렇죠. 돼요? 그래야 표를 그래야 주니까. 표를 줘. 그런데 네. 너무 대통령이 전면에 좀 아 그리고 중간에 그 나섰다고 뭐예요? 그 호주 대사인가 이런 거 해 가지고 막 예? 음. 그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선거 그 중요한 선거 중반에. 결정적 장면 그러니까 결정적 패배 요인 하나를 찾으라면은 그럼 호주 그런 대사건 거지요. 예. 그게 아주 상당히 치명상을 입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향후 전국의 향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뭐 레임덕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음. 인제 이 뭐 선거에서 졌으니깐요. 네. 그 진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 이게 작년에 보궐선거 어디 한 강서였는가요? 강서 어디 구청장. 보궐선거였죠. 예. 그때 국민이 경고를 했어요. 이미. 했죠. 네. 근데 그걸 얼른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음음. 말로는 알아들은 척하면서도 음. 전혀 태도는 그렇지 않았죠, 자세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응징을 국민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대통령이 얼른 수용을 하고 네. '국민의 응징을 달게 받겠다. 네 예. 잘못했다. 앞으로는 고치겠다.' 예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서 그럼 보여줄 것이 뭐 예를 들어 대국민 사과라든지 내각 총사퇴 그러니까 네. 인사를 전면 다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음. 좋은 인재를 쓰고 싶어도 들어오겠습니까? 아. 안 들어온다고요? 그것도 문제네. 인재 안 풀도 들어와요, 안 문제네요. 들어와요. 네. 이번에 크게 이겼어야 뭐 이겼어도 사실 모시기가 이겼어도 어려운 들어올지 편이 말지 한데 예? 이렇게 예. 패배한 이렇게 상황에서. 된 상황에서는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아. 좋은 인재일수록 안 오죠. 그러니까 초 좋은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곤란해지는 예.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아주 상황. 인제 어려운 상황으로 쭉 갈 거예요. 당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뭐 어떻게 운영돼야 되나? 당은 모르겠습니다. 인제 뭐 대표랑 다 인제 선출해서 체제를 갖추겠죠. 예. 그러고 나면 물론 뭐 대통령을 다 보놓고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음. 예. 당은 인제 전 대통령 임기 전반 2년 예. 전 과거에 비해서는 네. 어떤 독자성을 가지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야 오히려 되고. 대통령이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때는 당이 더 주도권 가지고 그럼 국정 예. 운영에 전면으로 해야 나서 되는데 그럼 이 당이 과연 또 그럴 역량은 있냐 어. 그것도 따져봐야죠. 워낙 어. 저 여당은 예. 워낙 그 대통령과 그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예. 대통령실을 이렇게 추종하는 게 아주 체질화돼 있다시피 아주 오랜 세월 그랬으니까. 음.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청산하고 독자성을 가지고 음. 해야 되는데 정책 개발 같은 것도요. 네. 사실 내용은 다그 행정부처에서 해 주는 거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 당이 그럴 역량이 없어요. 아 거기다가 이제 예. 패배해 가지고 이런 좀 더군다나 위축된 상황이면 네 더더욱 쉽지 않을 그러니까 거다. 이게 읽어야 되지는 않을 거고 그러나 대통령 노력을 하고 당도 노력을 해서 음. 예 당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도록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불신을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좀 끌고 가면은 좋겠다 싶으세요? 모르겠네요. 아니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 고민을 좀 해 보신다면은 아니요. 그래도 제가 뭐 고민할 위치도 아니고 그럴 필요성도 없고 또 고민해 본다고 없던 사람이 금방 생기겠습니까? 아. 사람이라는 걸 길러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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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에 그럴 빠졌다. 겁니다. 이도 저도 네. 못한 답답한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당도 어찌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어찌하지 못하면 레임덕 상황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좀 어려운 상황. 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민주당 야권 쪽으로 가보면 네. 민주당 174석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12석. 최종 집계가 된 건가요? 비례 이제? 예, 12석으로 예, 최종은 아닌데 거의 좀 최종 가깝다고 합니다. 이 야권의 향방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요. 조국 대표는 뭐 나름대로 야망도 있는 분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죠? 예. 네. 그러니까 아 독자성을 좀 살려보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이 총선 후에 합당을 했습니다. 네. 예, 같이 이제 민주당과 함께하게 됐는데 이번에 뭐 그럴 가능성이나 그런 거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던데요. 음.
이거 조국 대표인가요? 직함이. 예, 조국 조국 대표입니다. 대표가 뭐 때문에 합당을 합니까? 뭐 때문에 합당을 네. 합니까? 예. 아. 얼마든지 뭐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긴 있으나 네. 있긴 있으나 뭐 합당한다고 그게 피해지는 건 아닐 것이고 음. 예. 가만 보면 그분도 정치적 야망이 있어 보이던데요. 음. 이번에 어쨌거나 기반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독자성을 가지고 기반을 닦은 사람이니까 예. 그걸 살려서 나가야 되겠죠. 오히려 지금 12석이니까 8석을 어떻게 더 확보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서 뭐 독자 정당으로 키워간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지 모르죠, 지금은. 음.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반드시 꼭 민주당 뭐 입장에서만 뭐 서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음음. 때로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옳으면 그쪽도 예? 힘을 보태준다든가 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를 주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할 그렇죠. 움직일 예. 것이다. 제3 세력으로서 그러면서 힘을 더 키울 수 있다. 키울 수 있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죠. 예. 아니 그 대권 주자로서의 조국 대표를 이제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낙 이번에 약진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징역 2년 2심 확정이에요. 네. 이제 30만 남겨둔 30만 상황에서 남았죠. 정말 야권의 대선 주자라는 네.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네. 보세요? 한국에서는 예. 그걸 꼭 불가능하다고만 보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정치의 이 변화무쌍함을 생각하면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법 무슨 법원이 예, 없던 예. 걸로 하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랬다고 해서 그 혐의가 예. 그렇게 파렴치하거나 그죠? 정치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상당히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가족 관계 뭐 이런 그럼 뭐 거에 대해서는 3심에서 징역 2년이 뒤집어지거나 이럴 것 같진 않지만 3년 뒤 대선에서 네.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는 뭐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이재명 있어요. 대표와 조국 대표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도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쟁 구도가 형성되겠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그럼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도 꼬리를 물고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네. 이번 선거 끝나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등장을 하는 게 되게 정통적인 이제 그 예.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예. 뭐 어차피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잖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돼버렸죠. 참패를 했으니까. 예. 예. 그러나 이게 꼭 뭐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해서 이렇게 참패한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큰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예. 그런데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이렇게 유세하는 걸 보면서 그 메시지 관리를 아주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런 걸 왜 당에서 저렇게 좀 안 도와주나. 거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예. 그런 실수는 있어서 이미지를 좀 많이 깎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 치명상이라고 보진 않으니까 얼마든지 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렇게 네. 다음 대권 주자로 그럼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그 정도의 힘이 아직 살아 있다고 보시면 그 에너지는 없어졌다고 일단은 그 가능성은 많이 적어졌다고 보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아주 가능성 없었다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럼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최대 이제 이변의 지역구가 됐거든요. 사실은 다들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여론조사가 일관되게 떨어진 걸로 네, 나왔기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됐습니다. 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막판에 전력 투구를 하고 뭔가 거기 유권자들이 되게 젊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거기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젊은 유권자들이 썩 신뢰가 가진 않지만 한번 젊은 정치를 한번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선시켜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당을 만들었을 때 이낙연 대표를 영입한 걸 보고 저 친구 큰 판단 착오를 했다. 제가 그랬어요. 저 왜 저런 짓을 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때 아니, 합당하라는 자기 분위기였잖아요. 브랜드로 승부를 할 생각을 해야죠.
젊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아.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갈망을 했습니까. 음. 그래 그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있는데 음. 이낙연 전 대표를 모셔가니까 사람들이 에이 하고 더 외면해 버린 거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여곡절 끝에 일단 당선이 됐어요. 됐다면 예, 기반을 이제 어떤 만들었으니까. 정치권에서의 위상 같은 게 좀 달라졌다고 만들어 보세요? 가야죠 인제. 예. 아마 인제 그 비례로 한 두 석이 나온다는 거죠? 3명 지금 정도. 한 석인 한 걸로 석입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럼 힘쓰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럼 개인적으로 역량에 뛰어난 사람이고 늘 국민의 관심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긴 하니까 앞으로 정치를 잘하면 성장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총선에 대한 분석들 나눠봤습니다. 전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아이 별말씀을요. 예, 조금 이제 결과가 나오고 또 반응들도 살피고 전국 흘러가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아이고 모시겠습니다. 저야 뭐.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